이게 불안감이 이제 확산이 되자 위메프가 환불 완수 노력을 약속을 했고 뭐 티몬도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환불 조치가 안 된다면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게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답답한 건데 예. 그 우리 2021년에 있었던 그 머지 포인트 그 사건도 작년 9월이 되어서야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환불이 되지 않고 뭐 정부나 어떤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지 않았을 때 이거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이니까요. 네. 그러면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머지 포인트 사건도 작년에 이제 1심으로 해서 끝났어요. 그 머지 네. 포인트 회사 대표가 항소를 했다가 예. 항소심 과정에서 들어가야 되는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를 못해서 인지대도 납부를 못할 정도였다. 그래갖고는 그게 그 항소가 안 되면서 그냥 1심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각자 본인이 그 돌려받지 못한 돈에다가 위자료, 정신적 손해도 같이 청구를 했더라고요. 네. 한 사람당 20만 원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집단 소송을 변호사를 써서 했다는 것인데 뭐 본인이 이제 그 머지 포인트 쪽에다 줬던 돈에다가 20만 원 정도라는 거는 그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내지는 않았겠지만 어차피 집단 소송이니까 들어갔던 부분들 여기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고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머지 포인트에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 만약에 만세 불러버리면 돈 없다고 해버리면 네, 네. 돈이 없기 때문에 파산하고 문제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개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도 위메프 그 팀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판결이야 승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집행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거든요. 그 채무자에게 실제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팀원이랑 그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큐 익스프레스라는 업체를 이제 상장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 그 대금 정산을 지금 2달 정도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그 대금 받았었던 것을 그쪽으로 돈을 돌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네. 추후에 좀 더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은 티몬이나 위메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돈이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소비자원을 통해서 이런 집단 소송을 할 때 뭐 소송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나중에 집행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뭐 정부에서는 카드사에다가 각 카드사들을 또 이제 불러가지고 손님들이 그 고객들이 이렇게 할부를 했을 때 내가 뭐 5개월 할부를 했다. 근데 그동안에 뭐 한 달만 이렇게 냈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내지 않는 형태로.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신용카드 회사의 부실을 또 맞아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가능하면은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너희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 책임이라고 볼 네.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위메프랑 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PG 회사들은 대금 정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 강전의 법률사무소도 변호사 사무실도 네. 카드를 결제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수임료를. 네. 맞아요. 그 카드 결제하면은 이제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수수료 떼고서는 계좌로 입금을 해줘요. 약간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PG 회사들은 보통 한 7일에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정산 기간이 있고 뭐 수수료 떼고서는 이렇게 입금을 해주는 형태인데 위메프랑 팀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2달이었었다는 거예요. 2달이라는 거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요즘에는 배송도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들어오면 이제 바로 보내야 되는데 대금은 2달 뒤에 들어오니까 이게 뭐 돌려막기 형태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 거죠. 돈으로 그러면 굴리고 나서 나중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예. 지금 그게 이제 큐익스프레스 관련해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럼 2달 뒤에 정산이 되는 이런 데에 들어가는 판매자들은 영세한 업체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정산을 해주는데 그런 데들은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기업에서 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정산은 제때제때 해주지만 그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2달이라는 것을 내가 참고서라도 나는 그래도
경우에도 뭐 티몬이나 위메프에 들어가서 물건을 좀 팔테야라고 생각을 하고서 들어갔던 건데 이 2달의 기간 동안에 갖고 있었던 돈을 다른 데다 써버려서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리고 판매자들도 지금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이야기들도 지금 있지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또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영세한 업체들은 정말로 줄도산의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금감원이 뭐 현장 조사 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파악된 게 한 1,600억에서 1,700 정도라고 정도 하는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조사를 했을 때는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뭐 5천억, 6천억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Q10의 그 대주주 그분에 대해서도 뭐 사제를 출연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지금 갈 그런 수 있는- 식으로는 예.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적인 책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머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남매가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아마 실형 나왔던 네, 걸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 몇 년 실형이 나왔는데 이제 사기가 유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힘들다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머지 포인트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상대에게 이만큼의 우리가 뭐 어떤 수익을 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팔았다는 게 사기로 인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로서 이제 피해자들, 뭐 판매사나 아니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사기로 이제 고소를 하면은 큐익스프레스의 예.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사재를 털어서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싱가포르에 있다가 뭐 자기가 다 이제 막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언론사들의 이 전화도 받지 않고 이게 해결이 되면은 그때 언론에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뒤로 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뭐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환불 조치가 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그 삼성동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공사로. 그래서 거기서 줄을 서가지고 어제는 한 2,000분 정도가 그래도 다행히 환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도 별로 없겠지만 가압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큰 회사라든지 지금 뭐 하나투어나 이런 데들은 이미 내용 증명도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압류 같은 게 되면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막혀버리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더 이상 환불 조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그래서 지금 위메프 쪽에서 가압류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압류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놓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가압류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돈이 내 돈만큼만 묶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빼가지 못하는 이런 좀 안 좋은 게 고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네. 이 아까 머지 플러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 머지 플러스에 대해서 지금 네.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요? 네, 대법원은 이제 지난해 10월에 그 권남미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 그리고 동생 권복은 최고 전략 책임자에게 징역 8년과 이제 추징금 53억 원 이렇게 추징을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징역 8년. 네, 8년과 53억 원. 8년에 그리고 그 대표는 징역 4년. 네. 피해액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중형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네요. 보니까 피해액이 또 굉장히 컸던 사건인데 그러면 제가 변호사님께 이 사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사진들이 있었어요. 피해자들이 찾아가갖고 사무실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만약에 가갖고 뭐 자력구제 비슷하게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피해 금액만큼 이런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뭐 점검한다거나 이러면 그거 자체로 또 형사 문제가 혹시나 되죠. 뭐 맞습니다.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예.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은 자력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뭐 내가 100만 원을 지금 못 받았는데 100만 원치 물건을 가져오겠다. 근데 물론 거의 뭐 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그냥 알아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거기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절도라든지 그리고 뭐 물건이 깨졌다 그랬을 때는 뭐 촌괴라든지 뭐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오히려 되려 고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력 행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티몬이랑 위메프가 그 자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금감원이 알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금감원이랑 이제 MOU를 맺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기 자본이 0이 초과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걸 금감원이 한 2년 전 정도에 알고, 근데 이걸 알았을 때 어떤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경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끝인 거죠. 그 금감원이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네 뭐 언제까지 이거를 빨리 뭐 0 이상으로 만들어, 안 그러면은 뭐 벌금은 물릴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강제 조항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MOU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도 나중에는 이제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금감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규정이 없다라고 하지만, 강제로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소비자들과 국민들께서는 좀 의아하고 좀 문제 제기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